그런데 여러분, 다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면 무조건 말기암이고 희귀암이고 다 죽습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봐봐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뇌졸중 오고 심근경색 와서 쓰러집니까? 모든 사람이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고 모든 사람이 후유장애로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보험 일을 해오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진단비는 얼마나 넣어야 적당할까요? 이 외에도 암 진단비는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3대 질병 진단비는 얼마나 넣어야 충분할까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직도 눈탱이 치는 설계사의 공포 마케팅에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틀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설계사들이 진단비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설계사들이 말하는데, 진단비를 얼마나 넣어야 적당할까? 얼마나 넣어야 충분할까? 진단비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단비 1,000만 원 넣는 것보다 5천만 원 넣는 게 충분할 거고, 진단비 5천만 원 넣는 것보다 1억 넣는 게 더 충분할 거고, 진단비 1억을 넣는 것보다 10억을 넣는 게 훨씬 더 충분할 거예요. 아니, 진단비를 많이 넣으면 당연히 더 좋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단비를 이렇게 많이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진단비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를 초과하면, 넘어서 버리면 보험료 때문에 보험 유지가 어려워지고, 보험료를 못 내서 나중이라도 해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5천만 원 넣고 싶어도 1억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넣어서 안 좋은 보험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다 좋습니다. 진단비 5천만 원 넣으면 좋고 1억 넣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보험료 때문에 유지가 안 돼서 해지하게 되잖아요. 그냥 다 도라미탑으로 되는 거예요. 그동안 냈던 보험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고,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비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다 설계사 때문이에요. 설계사의 공포 마케팅, 이것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긴 해요.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에 걸리면 물론 힘듭니다. 힘들어요.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기는 비용들 있잖아요. 치료하는 기간에는 사회와 단절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인 수입이 다 끊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단비를 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진단비가 필요한 건 맞아요. 이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면 무조건 말기암이고 희귀암이고 다 죽습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봐봐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뇌졸중 오고 심근경색 와서 쓰러집니까? 모든 사람이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고 모든 사람이 후유장애로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험은 혹시나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고 이것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보험의 본질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계사들은 다 암에 걸린대. 암에 걸리면 무조건 말기암이고 희귀암이고 다 죽는데 다 뇌졸중 오고 심근경색 와서 쓰러진대. 아니 어떻게 다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고 다 후유장애 때문에 일상생활 잘 못하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여유가 없어서 종합보험으로 저렴하게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가입하게 두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설계사들이 마치 진단비를 많이 넣지 않으면 다 저렇게 되는 것 마냥 고객님 요즘 암 걸리면 치료비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뭐 암치료약 하나에 몇 천만 원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있는 적금 다 깨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빚더미 앉아요. 뭐 신용불량자 됩니다. 뭐 집안 풍비박살 납니다. 온 가족 다 힘들어져요. 고객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려면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당장 수입이 끊기니까 진단비라도 받아서 생활비로 쓰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보험료 12만 원, 15만 원짜리 가입제한서를 뽑아와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한 사람의 설계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보험사, 전 보험 대리점, 이 많은 설계사들이 다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가입하려고 이 설계사에게 물어보고 저 설계사에게 물어보고 찾아보고 알아봐서 물어보는데 많은 설계사들이 다 저렇게 말하니까 아니 보험이 너무 비싼데 아 이거 가입해야 되는 게 맞나? 아 가입하지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 원래 보험료가 이 정도 하는구나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거고 설령 예전에 가입한 기존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 분석에 의해서 진단비가 적거나 진단비가 없으면 진단비 너무 부족하시네요. 진단비 없으면 병원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다가 빚더미 앉아요. 신용불량자 됩니다. 집안 풍비박살 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가입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설계사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를 초과해서 넘어서 가입하면 이 보험은 해지돼요. 나중에라도 해지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지하려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해지하려고 보험을 가입해요? 그렇잖아요. 유지를 해서 보장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만큼만 진단비를 넣으면 됩니다. 진단비 2천만 원 넣을 여유밖에 없다. 2천만 원만 넣고 진단비 1,000만 원 넣을 여유밖에 없다. 1,000만 원만 넣고 이처럼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여유를 보고 여유가 좀 돼서 진단비를 조금 더 넣고 싶으면 그만큼 더 넣으면 돼요.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여유가 없어서 진단비를 적게 넣고 싶으면 그만큼 적게 넣으면 되고 진단비 넣을 여유조차도 없으면 진단비 안 넣으면 돼요. 진단비 가입 안 하면 됩니다. 실비 하나만 가입해도 돼요. 일단 실비 하나만 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진급해서 연봉이 올랐거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그때 부족한 진단비만 차근차근 추가로 메꿔 나가도 전혀 늦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아프기라도 하면 진단비를 추가로 못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민건강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막말로 암이든 뇌졸중이든 사소한 감기든 뭐든 한 번 걸리든 10번 걸리든 100번 걸리든 국가에서 해준 건강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 70%, 80%는 다 나와요. 다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많이 줄어들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비, 이 실비조차도 대부분의 병력에 대한 병원 치료비 다 나와요. 다 보장되기 때문에 아까 국민건강보험에서 남은 환자 부담금 20%, 30%조차도 실비에서 90%, 80%로 다 나와요. 다 보장이 돼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요,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줘요. 정부에서 지원 정말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여유가 없어서 진단비를 적게 넣었더라도, 진단비를 못 넣었더라도 설계사 말대로 병원비 때문에 있는 적금 다 깨야 되고, 뭐 신용불량자 되고, 집안 풍비박살나고, 국민건강보험과 실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렇게 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설계사의 공포 마케팅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진단비를 얼마나 넣어야 적당할까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진단비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설계사들이 말하는데, 이 말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요, 암의 상태가 많이 진행된 말기암이나 희귀암이에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된 암일수록, 희귀한 암일수록 비급여 진료비가 많아서 병원비가 비싼 거지, 일반적인 암, 조기에 발견한 초기암 또는 조금 진행된 1기나 2기 이 정도의 경우는요, 비급여 진료보다 급여 진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또한 사실상 확률 자체가 낮은 말기암, 희귀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진단비 5천만 원, 1억씩 넣어서 보험료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를 넘어서까지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남는 차액으로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한 번이라도 더 받으세요. 더 받으셔서 건강하다면 좋은 거고 다행이지만, 설령 건강검진에서 암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받으면요, 그만큼 치료 시간과 회복 시간은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더 많이 줄어들 거고, 그만큼 사회복귀는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계사들이 왜 이토록 진단비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설계사의 수당 때문이에요. 설계사는 오로지 수당만 보고 움직여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돈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요. 비싼 만큼 수당도 세고, 그리고 진단비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많은 수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계사들은 진단비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단비를 어떻게든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수당에 눈먼 설계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여유가 없음에도 보험을 비싸게 가입해야만 했고, 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보험을 해지해야만 했고, 하지만 보험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마지막이겠지, 이번엔 좀 다르겠지, 이 작은 희망으로 다른 설계사에게 새로 가입했지만 예전 보험과 별 차이 없어. 비슷해.
이 또 비싼 보험료 때문에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보험을 해지해야만 해요. 설령 예전에 가입한 기존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 분석에 의해 진단비가 적거나 진단비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고, 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보험을 또 해지해야만 해요. 이러니까 보험을 오래 유지 못하고 1년 또는 2년 내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해지환급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설계사들은 이 계약에 대한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 어떻게 하면 수당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라는 거. 정작 사람들이 이 보험을 가입해서 얼마나 잘 유지할지는 설계사에게 안중에도 없어요. 설계사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눈탱이를 맞는데 설계사를 아는 지인, 가족, 친인척들은 오죽할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는 이 악순환의 무한궤도, 이 루틴이 메비우스의 띠가 돼서 보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게 문의하는 사람들만 봐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이게 무슨 사람을 위한 컨설팅이에요. 사람 등골 빼먹는 컨설팅이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보험 해지환급금이 2016년에 3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해지환급금이 32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 이후에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해지환급금 32조 원, 정말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금액이 아닐 수가 없는데, 더 놀라운 건 이게 15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한 거예요. 불과 15년 만에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해지환급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해지환급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네이버에 해지환급금 규모를 검색하시면 해당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정말 물쏟아지듯 쏟아져 나와요. 오로지 설계사 이익만 보려고 사람들이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 여유가 없음에도 더 많은 수당을 챙겨가기 위해 진단비를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가입하게 만든 결과가 우리나라의 썩은 보험시장의 어둠이 낱낱이 밝혀지는 큰 대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단비는 얼마나 넣어야 적당할까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알아가셔서 더 이상 설계사의 눈탱이 수법, 공포 마케팅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